오전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. 어, 작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어요. 뭐 연세도 많으시고 자손들도 다 안정된 상황이고 뭐 물론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도 언제나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슬픈 일일 겁니다. 저도 이제 뭐 찾아뵙고 가시는 길에 술이라도 한 잔 올려야 되겠습니다.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작은 아버님은 그 제 아버님의 동생이죠. 친동생이죠. 작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제 아버지가 그 살아계실 때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. 그게 아마 그 전쟁 때, 6.25 한국 전쟁 직후의 얘기일 겁니다. 아버님 그때 아마 이미 그 소방서에 근무하셨던 말단 소방관이셨겠죠.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군인이셨던 것 같아요. 군대에 계셨다가 작은 아버지가 직접 참전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전쟁 끝나고 군대를 가시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가 휴가였는지 전역을 한 건지 하여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형이라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온 거죠. 그랬더니 오랜만에 동생이 찾아왔다고, 뭐 군대에서 고생하는 동생이 찾아왔다고 아버지는 또 저희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저희 집 자체가 이제 마포에 있었거든요. 마포에 있던 유명한 불고기집, 그 예전에는 그 외식 메뉴 중에 최고가 불고기였죠, 뭐. 그 불고기집에 동생을 데려가서 이제 마음 놓고 뭐 먹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마음껏 먹어봐라 했더니 그 군인 동생이 찾아온 군인 동생이 앉은 자리에서 10인분을 먹었다는 겁니다. 그때 엄청 비쌀 때였는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당시 내 한 달치 월급이 넘었어. 한 자리에서 라고 하시더군요. 아, 그게 소방관 월급이 얼마나 쥐꼬리만 했는지 그런 생각 들고 또 아마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. 요즘에는 뭐 1인분 뭐 200g도 아니고 요즘엔 150g 막 이렇게 주잖아요. 그 150g도 못 되게 주는 그 쥐꼬리만한 1인분도 아닌데 도대체 아무리 군인이라고 그래도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앉은 자리에서 10인분을 드셨는가. 뭐 2대5도 아니고 야구선수 2대5가 뭐 삼겹살을 뭐 30인분을 먹는데나 뭐 그러죠. 거기다가 또 진짜 고기를 뭐 기름진 음식을 막 오랫동안 못 먹다가 갑자기 그렇게 드시고 탈은 안 났는지 그런 게 저는 궁금했었죠.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놀라니까 이제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. 아버지 본인은 군대 가본 적도 없으면서 소방 공무원이라서 전쟁 때 계속 소방 공무원으로 계셨답니다. 전쟁 안 하고 병사들 먹이라고 나오는 그 지급되는 쌀의 한 반은 그 지휘관, 뭐 예를 들어 뭐 대대장,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떼어먹고 그나마 남은 건 또 말단부대 내려오면 하사관들이 또 떼어먹고 쌀이 모자라서 아예 밥을 지을 그 곡식 자체가 모자라서 이제 군부대 주변 농부들한테 막 좁쌀, 뭐 기장, 뭐 이런 거 그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막 뺏어다가 그런 잡곡을 섞어서 이제 밥을 짓는데 그렇게 만든 쌀은 그냥 뭐 한 10% 섞였을까 말까 한 그 밥도 1인당 돌아가는 양이 너무 적어서 군인들은 항상 배가 고팠다는 거죠. 그리고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저보다 더 앞선 세대에는 군대 면허할 때 최고 선물이 떡이었어요. 떡을 뭐 한 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돌리는 거. 그 군인들은 그거가 그냥 가장 반가운 소식인 거죠. 군인들 항상 영양실조 비슷한 상태에 뭐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데 생각해보면 뭐 전쟁 직후에 국가가 무슨 재기능을 하겠습니까? 오히려 전쟁 때처럼 그 유명한 사건 있죠. 군인이라고 뽑아다가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아무 지원도 없이 막 뭐 서울에서 경상도까지 걸어가라고 한겨울에 그렇게 시켜가지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게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이잖아요. 그때 국민방위군 사건 때 죽은 사람이 진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.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고요. 그런 시대에 죽지 않고 그냥 살아나온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. 그렇게 한 달치 월급이 넘는 돈으로 산 불고기를 한 자리에서 먹어치우는 동생을 보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서글픈 생각을 하셨을지 뭐잘 짐작도 안 갑니다. 하도 옛날 얘기와 아련한 이야기라서요. 아버지 월급이 또 워낙 쥐꼬리만 하니까 그 덕분에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월급을 탕진해버리는 바람에 어려서부터 점심 때는 밥도 못 먹고 맨날 수제비만 먹어서 지금도 수제비는 돈 주고는 절대 안 사 먹는 뭐 그런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죠.
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한다는 형, 소방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생활하는 형을 찾아갔더니 당시로서 최고급 메뉴였던 돈 주고 사 먹기 힘든 불고기를 진짜 앉은 자리에서 원 없이 먹었다는 얘기를 그 작은아버지께서 또 고향에 내려가서 얼마나 자랑을 하셨을지도 궁금하기도 하죠. 재미는 이럽니다.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이 더 흐르고 아주 긴 시간이 흘러 그러니까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일도 좀 기억이 납니다.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작은 아버지가 지키고 살고 계시는 그 땅이 이제 고향이거든요. 아버님 고향이거든요. 거기 선산도 있고 그 선산에 저희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으니까 장례식 마치고 뭐 사람들 뭐 시끌벅적하게 이제 발인 마치고 이제 장의차 타고 그 산까지 가서 산 아래 이제 내린 다음에 또 그 시골에서 시골이니까 이제 준비한 상여까지 했었어요. 상여꾼들 불러가지고 꽃상여 떠매고 막 이렇게 가는데 막 마지막 그 소리 하면서 막 올라가잖아요. 한 발자국 가다가 또 돈 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산소에 모셨는데 그때가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입니다. 군대에서 전역한 지 한 달쯤 뒤엔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어, 또 제가 또 6남매 중에 막내기도 하고 저는 약간 좀 이제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. 장례식 내내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. 참 신기한 게 그 상여 지고 가서 이제 가보면 산소 자리를 미리 이렇게 다 공사를 해놓거든요. 이게 구덩이를 파놓죠. 그리고 이제 다 뭐 할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헝겊으로 묶어가지고 관을 이렇게 내리는 그 하관식이라고 하죠. 하관을 하는데 진짜 저 자신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울음이 터지더라고요. 한참을 울었습니다. 장례식 내내 한 번도 안 울다가 옆에서 이제 형들하고 누나들이냐 말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서 계시던 작은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그게 기억이 납니다. 막 울던 와중에도 저 녀석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울었으니까 이제 맘 놓고 한번 울게 좀 다들 좀 기다리라고 놔두라고. 찡한 기억이죠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좀 일찍 떠나보냈고 장례식 그냥 하관식 다 끝나고 그 작은 아버지네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하루 묵고 다 도시로 돌아가야 되겠죠. 허탈해져가지고 이제 작은 아버지네 집 마루 한 구석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 다 이제 지치고 피곤하니까 밥 먹고 다 이제 막 방망에 들어차가지고 막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마루에 앉아 있는데 어스름하게 이제 그 해가 떨어지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작은 아버지가 큼직한 술을 한 병 손에 딱 들고 어디 나가시는 거예요. 마당을 가로질러서. 어디 가시나 그러고 이제 혹시나 해서 한번 따라가 봤죠. 그랬더니 이제 오늘 만든 산소 진짜 막 갓 만들어서 아직 잔디도 채 안 덮여 있는 그 산소 앞에 가시더라고요. 그 시간이면 뭐 저녁 되니까 이제 아무도 없죠. 산중턱이고 사람들 다 어디 갈 데로 가버리고 이제는 모두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작은 아버지도 저처럼 그 장례식 내내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. 자기 친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그래도 하관식 때 엄청 울었습니다. 아들이라고. 작은 아버지는 하관식 때도 안 오셨어요. 보니까 작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 둘도 없는 친형이잖아요. 군대에서 쫄쫄 굶고 막 거의 굶어 죽기 직전 상태에 나왔더니 어? 서울에서 제일 비싸다는 불고기를 갖다가 10인분을 한 달치 월급이 넘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사주던 그런 형이었는데 그래도 이 작은 아버지께서는 산소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한참을 혼자 계시더라는 거죠. 술병을 꺼내가지고 한 잔 따라서 자기가 마시고 한 잔은 또 산소에 붓고 방해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. 멀찍한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깨가 좀 흔들리는 걸 보니까 좀 훌쩍거리고 우시는 건지 아니면 술 취해서 그냥 건들건들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게 혼자서 조용히 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형을 떠나 보내시더라고요. 저는 그냥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있었고 아마 그때 저는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이란 게 뭔지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그리고 그 형제가 뭔지 그런
개념들의 어렴풋한 그 원형을 보게 된 것 같았던 기억입니다. 그랬던 그 작은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나요. 두 분이 저 세상에서 만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. 아직 발인, 아직 장례식도 안 하고 발인을 안 했으니까 아직 지상에 계시는 건가? 그 아버지는 아마 그곳에서 이미 이제 동생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그렇습니다. 2015년 11월 8일 일요일입니다. 그냥 좀 울적해져서 늘어놓은 넋두리였어요.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